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추리 공포 문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황태환 작가의 고양이를 찾습니다인데요. 이 황태환 작가는 오치이치와 테드창의 단편처럼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현재 장르 작가 그룹 매드클럽의 회원입니다. 발표한 작품으로는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에 단편 폭주와 살인자의 요람이 실렸고 과학 웹진 크로스로드의 단편 경계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공포나 서스펜스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청년이지만 소설에서만큼은 독자를 전율시키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다는 작가세요. 작품 소개한 후에 황태환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공포 추리 특선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실 작품은 황태환 작가의 고양이를 찾습니다입니다. 고양이를 찾습니다. 황태환. 편의점 창고 뒤편의 작은 창문 너머로 고양이 울음이 들렸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언제나처럼 오후 6시였다. 쿠키는 고양이 주제에 시간관념이 확실했다. 나는 창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세지의 포장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았다. 을에 그렇듯 녀석은 내 발치에 놓인 소세지부터 야금야금 깨물어 먹었다. 1년의 절차를 마친 뒤에야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야옹 하고 아는 척을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쿠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새로 전달된 쪽지가 없나 녀석의 목덜미를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동그란 구슬이 달린 목걸이에 작게 접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래, 알았어, 쿠키야. 너한테 메모지가 있다 이거지? 어디? 역시 눈에 익은 필체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라매 공원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지니? 토요일 좋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건가요? 나마스테. 저도 커리어 풍우나. 와, 저도 좋아요. 진짜 설렜다. 아이린. 드디어 다들 만나게 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난 한 달간 쿠키를 통해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익명의 사람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메모지에 적힌 사람들의 닉네임으로 미뤄보아 쿠키를 돌보는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 모두 5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령대나 직업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쿠키를 만나 돌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정이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 메모지에 저는 매일 오후 6시에 쿠키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답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쿠키의 구슬 목걸이에 끼워두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날 내가 넣었던 메모지에 줄줄이 댓글 형식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 저는 오후 5시에 쿠키를 만나요. 아이린. 오후 8시에 만납니다. 풍우나. 반가워요. 밤 10시입니다. 나마스테. 전 오후 3시예요. 지니. 쿠키는 생각보다 마당발이었다. 첫 소통 이후로 우리는 편의상 닉네임을 지어 서로를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쪽지 릴레이가 근 한 달간 계속되었다. 쿠키가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준 덕분에 만나기로 의견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다. 쿠키의 실질적 주인인 나마스테가 쿠키를 데리고 나올 테니 그것을 표시로 서로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쿠키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사람들과 만나기로 한 수요일 이후 쿠키는 더 이상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다. 보라매 공원 분수대 앞이라고 그랬지? 거기 가면 쿠키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야. 쿠키를 찾습니다. 이렇게 생긴 고양이 보신 분 없으세요? 쿠키를 찾습니다. 쿠키 보신 분 있으면 이리로 연락 좀 주세요. 예? 쿠키를 찾는다고?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 혹시 쿠키 주인이라는 나마스테? 쿠키를 찾습니다. 우리 쿠키 못 보셨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쿠키 주인 되세요? 예? 우리 쿠키를 아세요? 우리 쿠키 어디 있나요? 예? 아니, 전 6시에 쿠키를 돌보던 김선우라고 합니다. 예. 선우님이구나. 요즘 통 쿠키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걱정하던 참인데 쿠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예. 며칠 전부터 쿠키가 보이질 않아요. 내 정신. 저는 정수님, 아니지, 나마스테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쿠키 모임 맞나요? 네. 스포츠 머리에 가죽 재킷을 걸친 남자. 먼저들 와 계셨군요. 어머, 다들 반갑습니다. 전 8시에 쿠키를 돌보는 한광필이라고 해요. 닉네임은 풍우나고요. 우락부락한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네. 저는 수요일 이후로 통 쿠키를 못 봤어요. 예. 저도 행방을 몰라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답니다. 저 쿠키 모임 맞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미 정장 차림의 여자? 반가워요. 전 오후 3시에 쿠키를 만나는 최유경이라고 해요. 닉네임은 지니.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진이 최유경. 상당한 미인인데? 그 전단지. 여기 오면 쿠키를 볼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이제 남은 건 5시에 쿠키를 돌보는 아이린 뿐이었다. 이미 약속 시간인 2시가 넘었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아이린이 쿠키를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아이린은 나타나지 않았다. 무한정 기다리기는 어려웠다. 막 걸음을 옮기려는데 공원 입구에서 앳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 여중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네가 아이린? 네. 다들 가버린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다고요. 안녕하세요. 전 엘려 중에 다니는 김상미라고 합니다. 근데
쿠키 어딨어요? 아쉽게도 그녀 역시 쿠키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대체 쿠키는 어떻게 된 것일까? I lost myself on a cool damp night. 커피숍으로 이동한 우리는 널따란 사각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차를 시켰다. 쿠키 덕분에 모이게 되었는데 정작 주인공이 없어 아쉬웠다. 혹시 차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나마스테 정수님이었다. 난 쿠키가 새끼였을 때부터 키웠어요. 쿠키한테 어미 고양이가 있었는데 찾기를 건너다 그만 승용차에 치여 어미는 그 자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죠. 우리 쿠키는 어미가 죽었는 걸 알면서도 시체 앞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답니다. 전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쿠키를 보는 순간 가족처럼 느껴졌답니다. 쿠키와 같이 살게 된 건 운명이에요. 벌써 5년이나 됐네요. 나마스테님, 기운 내세요. 쿠키는 영리하니까 틀림없이 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전 직업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쿠키가 찾아오는 시간이 잠잠적인 휴식 시간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쿠키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풍나님은 어떻게 쿠키를 만나셨나요? 네. 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해요. 제가 권투체육관을 운영하거든요. 체육관으로 쿠키가 찾아왔더라고요. 전 사실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쿠키를 만나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요. 어디 가요? 귀여워. 쿠키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아요. 광필이 보여준 사진에는 땀에 젖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쿠키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쿠키가 두 발로 선 채 잽을 날리는 것처럼 앞발을 휘두르는 사진을 보면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쿠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보는 동안 수님도 굳은 표정을 풀었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 이야기를 마치자 수님이 들고 온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전단지 수십 장과 쿠키가 하고 다니던 고양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쿠키가 워낙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성격이라 만일을 대비해서 목걸이에 특수 제작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답니다. 여기 이 목걸이 안에 설치를 했죠. 근데 이틀이나 쿠키가 들어오지 않아서 추적 장치를 찾아보니까 이게 삼성동 근처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성동 근처 쓰레기 봉투요? 우리 쿠키는요? 쿠키는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쓰레기 봉투 안을 뒤져보니까 PC방 전단지가 들어있는 게 PC방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 같더라고요. PC방? 혹시 PC방 사람들이 우리 쿠키를... 나마스테님, 다른 건요? 다른 건 뭐 알아낸 거 없으세요? 안타깝게도 쿠키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쿠키야,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거지? 수님은 쿠키의 목걸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녀는 쿠키 얘기를 꺼낼 때마다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수님에게 쿠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쿠키를 찾아봐요. 고양이를 데려간 사람들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주인이 애타게 찾는다는 걸 알면 돌려보내주겠죠. 근데 어떻게 쿠키를 찾죠? 일단 나마스테님이 만든 전단지부터 돌리고 쿠키를 찾아주는 사람한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어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전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니까 고양이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쿠키 찾는 내용을 올릴게요.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각자 흩어져서 쿠키를 찾아보고 쿠키를 찾는 사람이 바로 연락하기로 하죠. 네. 나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욕실에서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를 확인하니 유경이었다. 전화를 받자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우씨, 지금 인터넷 빨리 들어가 봐요. 빨리요. 유경의 재촉에 나는 머리를 말리지도 못하고 컴퓨터를 부팅시켰다. 그녀가 알려준 고양이 커뮤니티 사이트 야옹닷컴에 접속했다. 그곳에서 그라인더맨이라는 유저가 쓴 반갑습니다 야옹닷컴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했다. 사진과 함께 몇 줄의 글이 보였다. 반갑습니다, 야옹닷컴님들. 저는 그동안 도를 넘을 정도로 고양이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양이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인간인 이상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죠. 당신들에게 고양이가 인간보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로요. 여기 한때 쿠키라고 불리던 고양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래턱이 잘려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간단한 게임을 하나에서 이기면 이 고양이는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에게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서 제가 고양이를 죽이지 않도록 설득시키면 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4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 룰을 어기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쿠키는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혹시 저보고 숨어서 일을 처리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욕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공평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째, 02. 둘째, CMD. 셋째, R. 자, 내가 누구일까요? 날 찾으세요. 4일 안에.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우씨, 여기에요. 예. 다들 모이셨나요? 네. 나마스테님은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쿠키 사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잔인한 놈. 어떻게 아래턱을 자를 수가 있어. 내가 폭력은 정말 싫어하는데 이놈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다들 어디 계세요? 저희 체육관 지하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계세요. 축 늘어져 있는 우리 쿠키가 자꾸 눈에 어른거려요. 일단 급한 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저 선우님은 뭐 알아낸 거 있나요? 그라인더맨이라는 IP를 추적하려고 밤을 꼬박 새웠는데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저도 IP 추적은 해봤는데 로그인을 하지 않고 유동릭으로 글을 남긴 데다가 프록시 서버를 사용했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서버라 당장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경찰이 중국 쪽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데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네요. 시간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4일 안에 풀어야 하는데. 아니다. 벌써 반나절 지났으니까 3일 반나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찾으려고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쿠키. 괜찮으세요, 나무스테님? 어디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지병이 좀 있어서. 물 좀. 예. 여기 물 드세요.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 쿠키 생각이 나서. 나마스테님, 우리 쿠키 괜찮을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 믿어야지. 우리 쿠키 괜찮을 거야. 믿을게. 그라인더맨이 원하는 게 자신을 설득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No! 이미 사이트에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라인더맨이 제시한 룰은 깨진 거죠. 룰이 깨진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놈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니까 만약 룰을 깼다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찰 쪽으로 알아보면서 동시에 그라인더맨이 제시한 게임에 응하는 건. 게임. 네. 그는 게임을 제안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 쿠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유일하죠. 그라인드맨이 말한 3가지 힌트. 02, CMD, R. 이게 뭘까요?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 쿠키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기 02는 서울 지역번호 아닐까요? 그럼 CMD는요? 그게 좀 무슨 동 같기도 한데. 저 나마스테님이 쓰레기 봉투를 찾았다는 그 동은 삼성동. 삼성동? 삼성동은 영어 약자로 SSD. 그러니까 삼성동은 아니고요. 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어떤 힌트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힌트일 것 같은데. 푸근아님, 여기 컴퓨터 있어요? 저기 책상 위에 아마 켜져 있을 거야. 컴퓨터 좀 쓸게요. 컴퓨터는 왜? 고양이닷컴에 또 그놈이 글 올렸을까봐? 아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범인이 제시한 글씨 속에 답이 있을지 몰라서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 안에 있다. 한자와 영어 자판을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맞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먼저 02는 한글 자판이든 영어 자판이든 어떻게 쳐도 02. 아니지. 한글로 0. 0을 치고 자판을 영어로 바꿔서 0을 치면 뭐야? RHDDL. 이건 아닌데. 두 번째 힌트도 한번 쳐봐요. 네. CMD를 한글 자판으로 바꿔치면 층. 층? 층은
너무 막연한데? 그럼 세 번째 힌트는 뭐가 돼? 아래 한글 자판은 기억이고요. 소리 나는 대로 R이라는 글씨를 영어 자판으로 치면 DKF. 이건 아닌 것 같아요. 02, EMD, R. 뭐야, 대체. 우리 쿠키 좀 살려주세요. 저기, 첫 번째 힌트인 02는 서울의 지역 번호도 되지만 범인은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예요. 과학 분야에도 상식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02가 뭐라는 거예요? 02는 원소 기호로 O2, 산소죠. 산소? 네. 원소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번호는 8이고요. 인터넷에서는 주기율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힌트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학번입니다. 학번이요? 예전에 02학번을 가리켜 산소학번이라고 불렀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03학번은 오존학번이 됐고요. 따라서 제 추측이 맞는다면 그는 02, O2 산소학번이고 그의 나이는 83년생이거나 빠른 84년생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최 모르겠네. 그럼 두 번째는 뭐죠? 그게 아마 그라인더맨 본명의 이니셜이 아닐까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뭐가 됐든 범인은 힌트로 자신의 이름이나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힌트가 나이라면 두 번째 힌트는 그가 현재 있는 위치 아닐까요? 위치라. 뭐지? CMD가 뭐야? 저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각자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우 씨는 그라인더맨을 불러내서 계속 게임을 유도해 보시고요. 예, 그럴게요. 저는 어떻게든 IP 주소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전단지를 돌리면서 혹시라도 쿠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예. 다들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네. 쿠키야! 우리는 각자 그라인더맨이 제시한 힌트를 더 찾아보기로 하고 광필의 체육관을 나왔다. 유경이 IP 주소를 추적하는 동안 나는 그라인더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놈을 도발했다. 놈이 4일이 지나기 전에 이 게임에 흥미를 잃는다면 쿠키의 생명도 위험해질 게 뻔했다. 야옹닷컴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도 내가 과연 어떤 말로 그라인더맨을 압도할 것인지 관심이 대단했다. 그러는 틈틈이 목격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돌렸다. 유경에게 연락이 온 것은 약속 일자를 하루 남긴 저녁이었다. 그녀는 몹시 피곤한 목소리로 그라인더맨의 IP 주소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나는 흥분해서 외쳤다. 그럼 이제 녀석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의 IP 주소가 삼성동에 있는 커맨드 PC방으로 나왔거든요. 잠깐! 커맨드 PC방. 커, 시, 맨, 엠, 드, 디! 맞다! 커맨드 PC방이에요! 찾았어! 그럼 세 번째 힌트는 뭐지? R은 로얄석? 라이브석? PC방에 뭐가 있을까? 뭐지? 뭐야? 일단 내일 커맨드 PC방으로 가봐요. 예,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커맨드 PC방에 가서 02학번의 젊은 사람을 찾으면 R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야옹닷컴에 들어가 그라인더맨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라인더맨, 드디어 내일이다. 정확히 오후 2시에 불판을 깔도록 하지. 너는 절대로 내 글에 반박할 수 없을걸? 잘 기억해둬라. 내가 일단 글을 올리면
넌 10분 안에 댓글을 달아라. 그것이 신호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정확히 30분 안에 널 설득시켜주마. 만약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면 나는 네가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알겠다. 그럼 너는 약속대로 쿠키를 치료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추신, 하나만 묻자. 네가 제시한 힌트는 여전히 유효한 거냐? 좋아. 받아들이지. 힌트는 내일까지 유효하다. 좋았어. 결전의 시간은 내일 오후 2시. 약속의 날. 나는 PC방 근처에서 광필과 그의 체육관 문화생 2명을 만났다.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커맨드 PC방에 가 있기로 했다. 출발하기 직전 파리아 난색의 수님이 찾아왔다. 유경 진이와 상미 아이린도 찾아왔다. 우리는 목적지로 향했다. 커맨드 PC방은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다. 내부 구조는 가운데 통로를 따라 좌우로 5개씩 뻗은 자리가 칸칸이 마주보는 형태였다. 수님과 유경, 상미는 알아서 구석진 자리에 앉더니 초조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여기에 로얄석은 없어. 3번째 힌트 알이 로얄석은 아니야. 그럼 대체 뭐지? 2시에 그라인더맨이 나타나기만 바랄 수밖에. 저와 문화생 2명 출입구 쪽에 대기 중. 풍운아님은 출입구에 대기 중이고 나는 PC방 전체를 볼 수 있는 17번 자리에서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돼. 1시 59분 57초 58초 59초. 자, 2시. 그라인더맨, 나다. 나도 왔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이놈 낚였어. 좋아. 그를 확인하자마자 나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광필과 그의 문화생 둘이 은밀하게 PC방을 돌며 야옹닷컴에 접속한 유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PC방을 전부 살폈지만 용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여기 PC방 전부 다 확인했는데 고양이닷컴 접속한 컴퓨터는 없어. 뭐야? 이놈이 우리를 속인 거야? 왜 어찌? 다른 곳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걸까? 저기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만 확인 안 했는데. 카운터? 저건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컴퓨터인데. 3번째 힌트 알은 아르바이트였어. 저 알바생 잡아요! 저기! 잡아요! 이놈이 이놈이었어! 우리 코끼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실력들이 형편없다! 그는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왜소한 체격의 남자였다. 생김새도 온화해 보이는 타입이라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라인더맨의 정체였다. 그는 우리를 PC방 건물 3층에 가정집으로 안내했다. 좀 늦긴 했지만 나쁜 자식. 인정하지. 이 게임은 내가 졌어. 상으로 쿠키가 있는 것을 보여줄게. 저기.
쿠키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 내심 우려하던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 다들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광필이 원망스럽다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나쁜 자식! 4일 동안에 살려주겠다! 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저 혼자 죽어버렸어. 근데 너희들 정말 날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난 애초에 고양이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난 고양이를 죽였고 이렇게 잡히기까지 했지. 근데 그게 뭐? 너희들은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껏해야 벌금형일 뿐일걸? 난 벌금 몇 푼만 내면 언제든 또 고양이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이 게임은 내가 이긴 거야. 자식아, 정말! 죽여버릴게! 한대 치려고? 잡아! 그 대신 넌 내가 고양이를 죽여서 내는 벌금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할 거야. 광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라인더맨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태연자약한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이코패스가 이런 건가 싶었다. 그는 끔찍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조롱했을 뿐더러 그것이 법률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녀석을 붙잡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자 기운이 쭉 빠졌다. 우리는 결국 며칠 동안 놈의 손에 노란한 셈이었다. 그때 반쯤 썩은 쿠키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수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쿠키를 죽인 건가요? 여사님, 겨우 고양이 한 마리야. 왜들 이렇게 흥분해? 수님이 갑자기 품 안에서 빈 주사기를 꺼냈다. 그러곤 능숙한 솜씨로 팔뚝에 바늘을 꽂았다. 금세 주사기 안에 붉은 피가 가득 찼다. 뭐야, 이 아줌마 왜 이래? 나는 병에 걸린 후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줄 쿠키를 만났죠. 그때부터 쿠키는 내 전부였고 자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두려울 게 없답니다. 당신은 쿠키의 턱을 자르고 무시무시한 폭행을 가한 끝에 죽음을 맞게 했어요. 그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만약 쿠키가 살아있었다면, 아니 적어도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라인더맨이 피하려 했지만 작정하고 달려든 수님이 더 빨랐다. 작고 예리한 주사 바늘은 그의 티셔츠를 뚫고 배에 박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에이즈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답니다. 안 돼. 빨리 빼줘. 빨리 빼!
난 이제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갑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쿠키가 없는 삶은 아무런 미련이 없으니까. 당신 게임 좋아하죠? 자, 이래도 당신이 이겼나요? 수님은 이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쿠키를 품에 안고 방을 빠져나갔다. 광필과 유경, 상미, 그리고 나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라인더맨의 처절한 비명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고양이를 찾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황태환 작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군가가 게임을 걸어온다. 근데 힌트는 세 가지다. 첫째가 02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52 아니고. 02. 둘째가 CMD, 셋째가 R. 주어진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고양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내용인데 전 사실 첫 번째 힌트 02부터요. 혼자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게 혹시 지역번호 02 해서 자기가 서울에 있다 뭐 이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02가 여기는 이제 02학번, 산수학번, 오투학번 그렇게 불리는 그 학번이다. 이런 거는 이제 처음부터 정해놓고 쓰시는 거겠죠? 네, 일단 제가 02학번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네, 트릭을 만들 때 그걸 좀 반영을 했고요. 네. 일단 힌트가 의미하는 거는 총 세 가지인데, 이제 02는 학번하고 연결이 돼서 나이를 의미하고, 두 번째 CMD는 이제 커맨드 PC방이라는 장소를 의미하고, 세 번째 R은 아르바이트생의 이제 머리글인데, 소설에 나오는 이제 범인이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는데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확신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힌트를 주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힌트를 주게 되면은 게임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고, 또 범인이 갖고 있는 명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도 범인이라면은 공평한 게임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범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힌트를 통해서. 네. 적당히 모호하면서도 힌트를 풀게 되면은 범인의 윤곽이 대략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이와 장소와 이제 직업 정도를 알려주면은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뭉쳐서 이제 게임에 응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고양이의 주인인 나마스테라는 그 닉네임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가진 정수님 씨가 자기에게는 고양이가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한 애착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래요. 누구에겐 사실 자식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갖고 이런 게임을 걸어오는 그 사람의 심리를 대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 같은 거를 접하게 되거든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접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물을 생명체라기보다는 자기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예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동물을 학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내용이 실제로 법 적용이 된 걸 보면은 뭐 고층에서 고양이를 떨어뜨려서 죽인 경우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하고, 또 최대로 많이 선고한 게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예, 범인이 또 잡힌 뒤에도 계속 이제 여유로운 이유도 내가 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또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요. 앞으로의 작품들 더욱더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를 찾습니다의 황태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황태환 작가의 고양이를 찾습니다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